네, 업종별 이슈와 유망주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엔터주에 관련해서 샅샅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유진투자증권 이현지 연구위원 자리해 보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엔터주 사실 뭐 하반기에 가장 주목된다 이야기 많았었잖아요. 뭐 네. 주가 또한 괜찮을 거다 이야기 또 나왔고 좋다 했는데 사실 생각보다 주가는 힘을 못 받는 상황입니다. 이제 실적 앞두고 있는데 엔터주들 3분기 실적 좀 어떻게 보시나요? 좀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 컨센서스에는 부합하는 실적일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SM 같은 회사는 이제 3분기에 최대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좀 선반영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브랑 JYP 같은 경우는 3분기도 물론 이제 뭐 견조한 실적이 나오겠으나 4분기에 좀 더 실적 기대감이 실려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각 아티스트 각 기획사별로 좀 핵심 아티스트의 컴백 시기가 이제 하이브 JYP는 4분기에 좀 몰려 있기 때문에 4분기가 실적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YG엔터 같은 경우도 3분기까지는 그래도 좀 핵심 아티스트 뭐 트레저라든지 아니면 블랙핑크의 공연 일부가 또 있었기 때문에 좀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정도가 나올 거로 예상합니다. 예, 뭐 엔터주들 3분기 실적은 기대치에 부합하고 그래도 4분기에는 기대해 볼 만하다 말씀 주셨는데요. 이 최근에 어쨌든 이 하반기 엔터주들 부진의 이유를 꼽자면은 이 주력 아티스트 재계약 리스크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이 현재 상황들 이런 악재를 다 반영했다고 봐도 될까요? 사실 이게 사람 리스크가요. 맞아요. 예, 어떻게 또 나올지 모르기 예. 때문에 악재 반영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아티스트의 활동이 사실 그동안 8, 9, 10월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엔터 자체가 재료도 부족했고 모멘텀도 부족했습니다. 다만 이제 10월 말 11월로 이어지면서부터 아티스트 활동이 이어지면 이런 악재들도 충분히 커버할 만큼 주가에서의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러면 어쨌든 엔터주들 이 4분기 실적 뭐 기대될 만하고 또 아티스트들 컴백들 또 기대해 볼 만하면은 또 리스크와 이런 모멘텀들 고려했을 때 가장 주목하고 계신 엔터주 좀 어디로 꼽으세요? 저는 이제 SM과 JYP 두 회사를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예. 사실 SM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분기가 최대 실적입니다. 거의 뭐 500억에서 500억 중후반 정도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SM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실적 기대감 가져보실 만하고요. 그리고 SM은 이제 라이즈라고 하는 또 신인이 데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4분기에 또 활동이 2번이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계속 좀 이 반등세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요. JYP의 경우도 물론 제가 4분기가 이제 최대 실적이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가수인 스트레이키즈가 곧 11월 10일에 또 컴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선주문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또 일본에서 돔투어를 또 잘 돌았고 이런 모멘텀들이 이제 서서히 붙을 시기이기 때문에 JYP도 좀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4분기의 실적은 괜찮다고 하고 또 컴백 아티스트들도 이제 예정돼 있는 만큼 반면에 이제 주가는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그럼 지금은 오히려 그럼 매수 기회로 봐도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뭐 엔터 회사들 지금 충분히 사기에도 비싸지 않다, 괜찮은 구간이다. 사실 이제 내년을 봤을 때 성장률 자체가 올해 대비 작년 대비 너무 적게 나오다 보니 엔터에 투자할 수 있는 좀 이 자신감이 안 생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으세요. 근데 사실상 뭐 60%, 70% 와이어의 성장이 매년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낮아 보일 뿐이지 내년에도 증익이 충분히 두 자릿수 이상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내년을 바라보셨을 때 투자하기에 좀 괜찮은 시기에 왔다, 괜찮은 구간에 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엔터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이 미디어 업계 상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이 CJ ENM 3분기 전망도 어두운 가운데 이 전반적인 이 미디어주들 3분기 실적은 좀 어떻나요? 사실 미디어는 그렇게 밝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광고 자체도 시장이 이제서야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7월, 8월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ENM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적자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엔터 대비해서 모멘텀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장기로 호흡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예.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가 이제 3분기 실적에 범죄도시 3 관련한 이제 부가 수익이 조금 인식이 되면은 예. 흑자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각 회사마다 이제 방송이랑 극장 어떤 부분의 사업을 영위하는지에 따라 실적은 다르겠으나 엔터 대비해서는 이제 조금 우울한 상황이긴 합니다. 예, 뭐 미디어주들 뭐 그렇게 좋은 실적도 아니고 어쨌든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좀 미디어주 가운데 그 꼽자면 토픽 어디를 꼽으시겠어요?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근데 이제 미디어는 사실 저는 좀 힘든 선택일 수 있지만 이제 CJ ENM을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예. 예. 왜냐하면 ENM은 그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가 너무 명확합니다. 예. 우리가 가장 크게 손실을 보고 있는 티빙 그리고 피프스 시즌 이 두 회사가 턴어라운드를 한다면 충분히 실적에서 흑자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대를 당장 올해 말 내년 1분기 뭐 이렇게 가져가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이 회사는 이제 티빙과 피프스 시즌에서의 분기 적자폭을 줄여가는 분위기와 내년이 되면은 이제 광고 자체가 기저 부담이 좀 낮습니다. 예. 올해가 힘들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차트상으로도 연초 대비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태라서 한 번 정도는 조금 관심 종목에 담아두시고 좀 베팅을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오늘은 엔터주와 이 미디어주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하반기 엔터주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뭐 아티스트들 이제 컴백이 예정돼 있으니까 그래도 엔터주들 주목할 만하고요. 미디어주들은 조금 다소 아쉬운 만큼 좀 더 긴 호흡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디어주와 엔터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유진투자증권 이현지 연구위원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